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 제목이 장하성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머리 발언을 최인호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방송을 찍고 또 왜 이런 해석을 시도하느냐 하면은,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 머리 발언을 통해서 길게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타이밍도 좋았고요. 또 매우 성실하고 진실하고 자세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고 또 너무 전문적이고, 본인은 전문적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적인 논리를 최대한 배제하고 쉽게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너무 자세해서 핵심 포인트 전달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애초에 이러한 메시지 발표를 한 이유는, 목적은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한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서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장하성 실장의 머리 발언을 제가 해석한 언어로 장하성 실장을 대신해서 외람되지만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하성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도 선출되었고, 신임 당대표께서 앞으로 민생 고용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대회에 보내는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강화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도 정책실장으로서 이 시점에 국민 여러분께 자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업자 증가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제일 아래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모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고용 수치들하고 다른 가계소득 수치들은 양호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에서 나쁜 숫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핀셋 챙기기를 하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을 보라고 하고 이 수치만을 조명하고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운동선수가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실수로 생긴 상처만 보고 그 운동 하지 마라, 그 운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한편 다른 희망적 현상, 근육이 강화되고 있고 체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도 매우 많습니다. 이건 왜 말씀들을 안 하시는지. 올해 경제성장률은 2.9%, 잠재성장률인 2.9%를 달성할 걸로 보이고요.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요.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8시 뉴스, 9시 뉴스의 첫 보도로 대문짝만하게 원래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실적 이러면서요.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나라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하는 외국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의 보험이죠. 코리아라는 나라가 혹시 쫄딱 망할까 봐 들어두는 보험료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도를 아주 낮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률 전체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설 법인 숫자가 사상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외람되지만 우리 경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실장으로서 개괄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OECD 꼴찌에 가깝습니다. 가계지출, 소비죠? 가계지출 비중 역시 너무 낮습니다. OECD 꼴찌에 가깝습니다.
정부 지출 비중도 너무 낮습니다. OECD 꼴찌에 가깝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아예 확실한 OECD 꼴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등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OECD 1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 1등이고 소비 꼴찌입니다. 이게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머리가 지나치게 크고 다리가 지나치게 가냘픈 사람의 체형과 닮았습니다. 매우 불균형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자 1등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그동안 쭉 취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오래 지속된 심각한 문제를 더더욱 심각하게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돌아가서 나라 경제를 더더욱 기형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몰아가자는 겁니까? 소비가 아니라 투자가 경제를 이끌도록 했더니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상한 투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성장률 정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소비가 경제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 소비해야 성장률 정체를 벗어납니다. 정부 살림이야 그렇다 치고 각 가정은 소비하기 싫어서, 소비할 마음이 없어서 소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버는 돈이 없으니까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를 못하고 안 하는 겁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러한 소비 경색을 더욱 심화시키자는 겁니까?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89.6%라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평균 가계소득은 고작 31.8% 성장했습니다.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30%대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경제 성장의 성과가 기업 소득에 고스란히 집중되고 가계소득으로 안 갔다는 뜻입니다. 18년 동안이요.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크게 줄었다는 수치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계소득 쪽으로 가더라도 부유층 가계소득으로 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득 불평등의 실체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라는 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자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저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저축은 많이 하고 투자는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 투자가 기업 저축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투자가 기업 저축을 계속 상회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소비가 줄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저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안 가니까 수요가 사라진 거고, 그래서 기업 투자가 기업 저축보다 작아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미래가 더 어두워집니다. 기업 측면에서나 나라 경제 전체 측면에서나. 이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상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에 와서 포기하라는 것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반대는 이윤주도 성장입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정책으로 돌아가서 성장 잠재력을 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지난 기간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이윤주도 성장 정책으로 돌아가서 성장 잠재력을 계속 낮추자는 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바꾸는 일,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의 변화를 모색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책 전환이 아니라 경제 운용의 근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계소득을 높여서 수요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혁신기업 위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계소득으로 가는 돈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거래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 가계, 상거래의 계약을 맺는 쌍방 중에서 경제적 약자, 소득이 낮은 쪽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공정한 경제 구조, 거래 관행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러한 거대한 구조 전환 정책들의 한 축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무리로 체력을 증진코자,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코자 운동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한편으로 계속 운동해야 합니다. 상처가 생긴다고 운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어디에 어떻게 생겼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상처를 열심히 잘 치료하는 한편으로 체질 개선과 체력 증진을 위해 원래 잡았던 계획대로 열심히 운동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길은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외면하고 피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 정책으로 돌아가서 한국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내수 경제를 계속 경색되게 만들고 축소시키는 그런 어두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